북한이 지난달 28일 날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파병을 시작했으니까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발표문에서 북한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밝힌 러시아 파병의 이유입니다. 일단 북한은 자신들의 파병이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된다고 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헌장을 보면은요. 유엔 헌장은 자위권, 즉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하지만 침략 전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북러 조약.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조약의 제4조를 보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문구상으로만 보면은 침략 전쟁을 한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러시아가 침략을 한 전쟁에 파병을 한 게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러시아가 일종의 침략을 당한 거다. 즉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물론 북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뭐래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는 건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의 일체 군사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지원한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 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군의 파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을 당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역, 즉 쿠르스크가 탈환된 현재는 북한군의 파병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이 바로 철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북한군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참전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라는 국제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북한군 포로는 송환이 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제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서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보고한 내용은 최근에 북한 주요 현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인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주요 현안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및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측이 쿠르스크 지역의 대부분을 수복한 이후에 러시아는 동부전선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종전 논의가 있었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 유관국 간의 입장차가 실제 아주 크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1만 5천 명 파병으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크루스커가 수복된 3월 이후에 최근에는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파병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7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2,000여 명은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편으로 북한에 송환되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과거에 시사한 데다가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에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추가로 북한군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경우는 크루스커 현지에서 화장을 한 이후에 이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러 밀착 최우선 기조 속에서 파병 공식화는 종전 후 동맹 반기를 피하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성전 옵틱, 성전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서 파병 공식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공세적 반대 극부를 요구하고 정식 교전국 지휘 행사를 하고 또 러시아 뒷배를 업어서 도발 등의 행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박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며 앞으로 있을 러시아 전성절 80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최강경 대응 전략 아래 태도 전환 지속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능력을 시위하는 가운데 4월 9일 김여정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 불변 그리고 비핵화 불가, 군축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등의 총정리 성격의 입장을 공개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트럼프 비난만은 자제 중이고 트럼프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회동은 전격적인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 관련해서 중국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비한 리스크 해징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1,000명 가운데 전사 또는 부상자는 모두 4,000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과 지난달 북한군 3,000명 이상을 추가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대 병력이라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군들이 복귀를 해야 이제 교대가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러한 징후는 없어서 상당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220문에 달하는 방사포, 자주포도 러시아에 지원됐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추가 발사를 할 징후는 아직 없다고 군은 전했습니다. 무리한 발사보단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군은 동계 군사훈련 때문에 그동안 중단했던 비무장지대의 시설 보강 작업도 재개했는데 최근 송전탑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이 우리 군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며칠 전 북한 군인들이 작업을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여러 명이 숨졌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제 인류신 76 수송기에 레이돔, 즉 레이더 보호덮개를 올려붙인 형태인데 러시아 A-50 조기경보 통제기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보 수집 작전 능력을 제고해주며 조기에 각이한 전투 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충분한 위력을 우리 군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둔중하고 또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조기경보기 기술 지원 등으로 드러나는 북러의 밀착 행보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계기 김정은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러시아 외교부는 김정은의 방러를 준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SBS 김수영. 그리운 조국,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로 시작하는 구겨진 손편지 한 장.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한 거라며 텔레그램에 공개한 겁니다. 손편지에는 여기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에게 보낸다며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동무, 나와 생환해서 어디론가 가서 있기를 바란다로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로 쓴 날짜를 적었는데 미처 전달하지 못한 채 숨진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노획한 노트에서 해독한 내용 중 일부라며 러시아 위조 신분증에 적힌 이 병사 이름은 정경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북한군이 공격받는 영상을 연일 공개해 왔는데 자필 기록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북한군 수가 이미 3,000명을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AFP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현대전, 특히 드론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원시적 전술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군도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어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